우리가 흔히 GMO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GMO가 뭐 인구 감축을 위해서 뭐 이런 유전자 식품을 이놈들이 만들어서 팔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GMO는 바로 식품의 독점화를 위해서 저놈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새로운 품종의 이런 이제 우리가 식량이라고 할 수가 있죠. 2014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인터스텔라. 자, 이 영화의 내용에서는 바로 지구의 극심한 환경 변화로 인해서 곡물의 종자가 멸종되고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렸던 그런 암울한 지구의 미래를 그렸던 영화죠. 자, 우리가 알다시피 식물의 종자, 이걸 우리가 씨앗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게 우리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종자에서 싹이 트고 잎이 자라고 열매가 생겨야 인간은 비로소 먹거리를 가질 수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살아가는 모든 근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뭐 동물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곡물과 채소가 이젠 우리 모두의,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특정 기업의 이런 이제 이윤에 의해서 이 종자가 바로 상품이 돼버린 지가 아주 오래입니다. 자, 새로운 종자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보급하는 이런 다국적 기업의 힘이 앞으로 점점 강대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전 세계의 먹거리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이런 종자 시장, 여기에 바로 초거대 공룡 기업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아스피린으로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제약 생명과학 기업, 바로 독일의 바이엘이죠. 이 바이엘의 회사가 바로 최근 최대 종자 기업이었던 미국의 몬산토를 6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7조 원에 사들였다는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이 몬산토에 대한 GMO의 유해성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유해성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고요. 검증된 바가 없는 식품을 지금 우리에게 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해한지 무해한지 정확하게 기준을 낼 수는 없으나 이것이 정확히 검증되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런 GMO 상품이 물밀듯이 우리 서민들에게 지금 뿌려지고 있다는 거,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미디어나 언론에서 그 매수된 전문가들이 GMO가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부족 사태를 해결할 최적의 방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GMO가 무해하다라는 이 양반들, 아직 알려진 게 없고 검증된 게 없는데 무슨 근거로 무해하다라고 지금 씨부리고 있는 거야? 몇십 년 처먹고 나중에 암이 걸리면 또 후쿠시마처럼 그런 이야기 하려고, 몬산토와 암은 직접적으로 연관된 바가 없다, 또 그 지랄 해라 아주 그냥. 무슨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부족 사태에 연병을 하고 있네. 한국의 농업만 파괴시키지 않고 한국의 농업만 지원해줘도 이럴 일 전혀 없어요. 다 자생력이 있는 나라들. 그럼 그 전부터 GMO가 곡물 지배하지 않았을 때 그럼 그 사람들 다 굶어 죽었겠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자빠져 있어 진짜. 농업을 억지로 죽여가면서까지 GMO 작물을 키우는 그 여유가 뭔데 도대체 그러면? 아니 쉽게 말하면 국내에 농업이 진짜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량이 부족해, 늘어난 사람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GMO 작물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해를 한다니까? 근데 농촌을 파탄시켜 놓고 GMO 음식을 먹어야 된다, 식량 부족이 나온다, 이거 자체가 개소리라고 지금. 아니 결과적으로 저거 만든 새끼들도 저게 뭔지를 몰라. 그 다음에 어떤 영향이 생길지, 앞으로 후유증이 생길지도 몰라. 근데 노벨상 수상자 새끼들 다 돈에 매수당해갖고 GMO가 무해하다, 뭐가 무해, 검증된 게 없다고 니들 주둥이를 씹으려놓고 어떻게 갑자기 무해해질 수가 있냐고. 결국은 저런 노벨 수상자 저런 새끼들이나 이 GMO 음식 만든 새끼들 절대 안 처먹습니다. 왜? 모른다니까 지들이 뭘 만들었는지도. 저런 개 호러 애비 없는 새끼들이 만든 저 GMO 작물 식품은요, 기능만 극대화된 썩을 놈의 쓰레기 같은 불량식품입니다. 저 거지 거렁이 같은 쓰레기 저 불량식품에는요,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리든 걸리지 않든 그런 건 별로 얘네들은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질병이 걸리게 되면 더 즐거운 일입니다. 왜? 제약회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돈을 삥 뜯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쓰레기 음식 사면서 돈을 소비하죠. 그리고 그거 먹고 병 걸리면 또 병 치료해야 되니까 또 약을 사느라고 또 질병에
또 소비되죠, 돈이. 이게 계속 이런 말도 안 되는 리사이클을 저놈들이 지금 저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요. GMO 작물에 대해서 딱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후쿠시마도 저런 식으로 장난치잖아요. 암의 발병률과 후쿠시마의 이 원자력 사고와는 연관관계가 없다. 이거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면은 영원히 갖다가 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런 더러운 돈 처먹고 과학자들이라고 버러지 같은 돈이나 처먹고 그거 가지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일삼는 저런 인격 쓰레기 같은 사이코패스 같은 새끼들, 저런 새끼들이 또 뒷받침하고 있는 한은 우리 서민들은요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저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저런 것들을 집어 던지고 처먹으라고. 개 돼지들아 먹어, 개 돼지들아 먹어, 이 짓 한다니까요. 몬산토에서 이 GMO가 개발된 이후로 특히 생물학 분야, 유전자공학 이런 쪽에 엄청난 발전을 지금 이뤄왔는데, 이놈들이 특허로 가지고 있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이라는 이 유전자 편집이 가능한 이러한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로 인해서 저렴한 가격에 얼마든지 작은 연구소에서도 이제 유전자를 편집하고 유전자를 새로 조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현재 유전자의 기술이 진보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몬산토가 이렇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가해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해낸 이 GMO의 키메라 생물들, 저는 이걸 그냥 키메라 생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작물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어쨌든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현재 자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가공식품은 바로 몬산토가 만든 GMO 콩과 옥수수를 통해서 현재 재가공되고 있고, 이것을 하림이 열심히 우리나라랑 동북아 쪽으로 지금 퍼나르기 위해서 패노션을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죠. 이 GMO 변형 생물체의 표시는요, 유럽연합, 브라질, 중국, 일본, 한국은 전부 의무고요. 미국과 캐나다는 자율적으로 이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언뜻 보기에는 모든 것을 의무로 표현하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 때문에 우리가 믿고 안심하고 GMO 식품이 들어있는 것을 구분해서 먹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자, 표시 대상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유럽연합과 브라질은요, 모든 GMO 식품을 표시하는 바로 GMO 완전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는 반면에, 아시아권인 중국과 일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원료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정되지 않는 원료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요, 그냥 미쳐서 미쳐. 자, 보실래요? 함량 5순위 이내의 주요 원재료만 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순위 밖으로 넘어가는 이런 제품들 표기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원재료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자, 원재료 아닌 것들은 얼마든지 처묵처묵 집어넣어도 표시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 마트나 아니면은 편의점 아니면 이마트를 갔어요. 자, GMO가 들어있지 않은 음식을 골라보십시오. 어떻게 고릅니까? 예? 예를 들어 빵을 하나 샀어. 빵의 원재료는 밀가루 아닙니까? 근데 밀가루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GMO 작물, 옥수수 가루라든지 콩가루라든지 몰라, 안 적어도 돼. 이런 제도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이 이미 저런 몬산토나 바이엘 같은 거대 기업들에 의해서 이미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아니 정말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검증되지 않는 걸 저딴 식으로 법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먹여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저게 어디 지금 우리 국민을 위해서 팔고 있는 지금 저런 GMO 지금 이게 규제입니까? GMO 작물의 비의도적 혼입치 허용 기준을 봤을 때 유럽연합은요 0.9%, 브라질은 1%, 중국 같은 경우는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0%죠. 일본 같은 경우는 5%나 됩니다. 한국은 3%고요. 이런 현상만 놓고 봤을 때 일본과 한국이 얼마나 이 지금 미국의 소나기에서 휘둘리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죠.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 종묘회사의 거대 외압에 의해서 이 GMO 작물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섭취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이야기고요. 이런 거대 글로벌 공룡기업은요, 바로 우리나라의 공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식약처, 농림축산부, 농림식품부 다 GMO 표시 제도에 대한 난색을 현재 표하고 있고,
당연히 이 뒷배에는 바로 몬산토의 후원을 받은 이런 뇌물, 청탁, 그리고 그러한 돈으로 인해서 새로운 작물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이런 돈들이 계속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작물의 연구에 최종 특허를 갖고 있는 자들은 바로 몬산토라든지 듀폰이라는 이런 회사들이겠죠.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멀쩡한 농산물, 농업을 놔두고 왜 저런 쓰레기 작물을 우리가 수입해서 먹어야 됩니까? 에?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있어요? 검증도 안 된 것들을 처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이 미친 새끼들아. 그 다음에 그거 눈 감아주고 있는 이 공기업 새끼들, 이 새끼들 다 뭐 벌써 말 할 게 없어. 이거 완전히 진짜 쓰레기 밭이야, 쓰레기 밭. 에?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세상에 정의보다 세상에 이윤을 추구하는 자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저렇게 대놓고 팔아놓고 법정 공방을 하는 거죠. 유해하다, 유해하지 않다, 계속 시간 질질 끌다가 사람들 저거 처먹고, 아니, 검증도 안 된 게 어떻게 팔릴 수가 있냐고. 미친 거라니까, 이거 지금, 솔직히. GMO 작물 통관시키고, 저거 수입하는 새끼들은, 지들은 안 처먹을 거야, 저거 아마. 내가 봐도 자료 좀 찾아봐도 거의 미친 새끼들인데, 저거 먹겠어? 여러분들도 아이들한테 잘 알려줘야 돼요. GMO 작물은 검증되지 않은 쓰레기 작물이다라는 거를. 그리고 그 쓰레기 작물을 아무런 근거 없이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먹이고 있다라는 거 반드시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1901년 의약품 도매사 직원이었던 존 퀸이, 이 호러놈의 새끼가 바로 인공감미료 사카린을 제조하기 위해서 세운 회사가 몬산토인데, 이 아내의 결혼 전 성을 따서 회사명을 몬산토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저 사카린 제조업체로 시작했던 몬산토, 그리고 그런 사카린을 열심히 한국에 불법 유통하려고 했던 삼성.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국내에 유대인의 자금과 그들의 상품의 유통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고, 삼성은 바로 유대 자금에 대한 이런 돈의 흐름을 어떻게 자신들이 만들어 나갔는지를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죠. 자, 현재 글로벌 종자 시장에서 무려 43% 이상의 이런 종묘를 차지하고 있는 몬산토가 이젠 병해충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유전자 변형 작물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먹는 곡물과 농산물 품종, 이게 10개 중 4개 이상이 바로 몬산토 소유의 종자 특허를 통해서 생산이 되고 있다는 점. 특히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국내에서 1위와 3위의 종묘 회사였던 흥농종묘와 중앙종묘를 몬산토가 인수해버림으로써 종자 수입에 따른 로열티를 몬산토에 지불하게 됐고요. 현재 업계 2위인 서울종묘는 신젠타에 팔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즐겨 먹는 청양고추, 파프리카, 시금치, 토마토 다 몬산토 소유의 종자가 돼버렸고요. 그걸 우리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만큼의 몬산토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나무를 고사시키기 위해 뿌렸던 이런 화학약품 고엽제 역시도 몬산토의 작품입니다. 애석하게도 한국은요, 바로 식용 GMO 수입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러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1인당 44kg의 쌀 섭취량에 맞먹는 이런 수준으로 GMO 작물을 먹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몬산토 대주주 중 한 명이 바로 빌 게이츠라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세계 인구의 15%에 달하는 약 10억 명의 인구가 극심한 빈곤 속에 시달리면서 다음 끼니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끔찍한 아이러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 식량 생산량을 늘리고 농산물의 가격을 낮출 수 있게 해줬던 1960년대 녹색혁명이나 1970년대 농업기술의 혁신이 다시금 반복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 이 양반이 얼마나 개구라를 까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인간이 정말 극심한 빈곤과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염려한다면 이 양반이 해야 될 건 거대 공룡기업이 이 종묘를 독점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그러한 행위를 마치 인류애를 위해서 실천한 것처럼 그렇게 애매하게 짓거리지 말고
바로 각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농업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분업 투자를 해야죠. 그 나라에 투자를 하고 농업에 대한 연구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고유의 작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끼니가 해결되고 농업이 발전하고 각 나라의 농업들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빈곤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인간은 이런 이야기를 돌려서 몬산토 같은 독점 종묘 회사에게 모든 걸 갖다 몰아주면서 빈곤과 끼니를 해결해 줄 거라 개 지랄 같은 소리 하고 계시네 아주 그냥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양반을 볼 때마다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 인간이 저렇게 외쳤는데 결국은 기아와 굶주림이 해결됐습니까? 해결 안 돼. 앞으로도 안 될 거야.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왠지 알아요? 음식도 빈부를 따져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음식이 부족해갖고 벨벨거리고 있는데 잘 나가는 유럽이라든지 미국 놈 새끼들은 먹고 버린다고 쓰레기통에 막 음식 쓰레기가 넘쳐나. 뭔 말인지 알아요? 돈이 안 되면 음식도 안 간다는 이야기야.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서 무슨 놈이 뭔 기아 빈곤에 대한 지가 걱정을 하고 있다고 연병을 하고 있네 아주 그냥. 다음으로 몬산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바이엘이라는 제약회사도 있습니다. 이 회사가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아스피린으로 유명한 그런 기업이죠. 이 바이엘은 시작이 일단 화학 분야로 시작을 했던 이런 기업이고요. 이게 독일의 기업답게 1차 세계대전에 이 독일의 생화학 무기를 제공하고 2차 세계대전에는 나치에 협력을 했던 그러한 기업입니다. 자, 아스피린은 지금까지도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복용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엄청나게 팔리고 있는 약이죠. 최근에 아스피린이 갑자기 항암작용에 대한 뛰어난 효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스피린을 엄청나게 사람들이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암이라는 거는 이 제약회사가 엄청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이러한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저 아스피린이 저런 항암에 좋은 이런 약이다 그러면 암에 사람들이 돈을 쏟아붓는 이 비용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바이엘에서 아스피린을 수거를 하고 아스피린 생산량을 또 조절합니다. 이런 거지 같은 놈의 새끼들이 사람이 병을 갖고 장난치고 있다라는 걸 이 아스피린을 통해서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불행을 먹고 사는 놈들이 바로 저런 거대 자본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불행해 하면 할수록 저놈들은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경제도, 금융도, 질병도, 사회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눈물을 흘려야 저놈들은 그것을 기뻐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야 돈이 된다라는 거고. 자,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어질수록 저놈들은 그걸로 기회를 잡고 돈을 번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 아들, 딸들이 왜 고통을 받고 있고 누구의 책임인지를 전혀 인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 그냥 내 잘못인가 보다.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런가 보다. 다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 호루새끼들이 만든 기업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농화학 기업은 크게 3개의 회사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미국의 다오케미컬과 듀폰의 합병, 두 번째로 중국 캠차이나와 스위스 신젠타의 합병, 세 번째로 독일 바이엘과 미국 몬산토의 합병. 결국 이 3개의 회사의 통합으로 인한 경쟁이 이 종묘 시장에서 반독점 체제의 시스템으로 재편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선두는, 이 중에 선두는 몬산토를 인수한 바이엘이죠. 몬산토와 바이엘 이 두 회사의 점유를 합치면 세계 종자 시장의 약 30% 정도를 요놈들이 가지고 있고, 그 뒤로 바짝 쫓아가고 있는 새끼들이 바로 듀폰과 합병한 미국 다오케미컬, 이 새끼들이 지금 약 2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화공과 스위스 신젠타, 이 새끼들은 이제 막 합병을 시작하고 저 두 MMA 회사를 지금 바짝 추격하고 있죠. 바이엘을 비롯한 빅3의 종자전쟁, 우리는 지금 저러한 반독점 체제 시스템을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이 종자전쟁은
이제 전통적인 한국의 밥상도 위협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농촌에서 대부분의 토종 종자는 더 이상 찾기 어려워졌고요. 외국 기업이 개량한 종자들이 지금 한국 농업을 완전 뒤덮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놈들이 개량한 종자를 우리 한국에 납품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치채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저게 우리 종자인지 착각하고 있었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바로 특정 기업의 지적 재산권이었다. 이것을 알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이야기고, 우리는 이것을 알기 전까지 우리 종자인지 알고 아무런 의심 없이 한국 농업에 저런 새로운 GMO 종자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사용되고 있는 사이에 종자, 우리나라의 토종 종자 시장은요, 자연스럽게 다국적 기업들의 차지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한국은 거대한 종자 식민지다, 이러한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자에 대한 지적 재산권 때문에 몬산토의 종자를 더 이상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 종자인데, 우리 건데 왜 저 새끼들이 우리 걸 마음대로 가져가가지고 다시 지들 것이냐 저렇게 지금 쇼를 하고 있냔 말이지. 그리고 지금 더 심각한 거, 전주 완주군 원예 특작가학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GMO 사과를 실험 재배하고 있고요. 또 GMO 쌀도 지금 시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수원, 천안, 완주군, 전주, 무안, 평창, 밀양 이렇게 10곳에서 지속적으로 시험 재배를 늘리겠다, 이러한 연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에 이러한 몬산토 시험 재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대상, 농심, CJ제일제당, 삼양제넥스, 몬산토 코리아 등등 더 많은 기업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정도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저 기업들만 보더라도 바로 GMO 작물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고 가공식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대기업들 아닙니까? 다음으로 GMO 코리아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GMO 홍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저러한 식품을 바로 좋은 음식이다, 깨끗한 음식이다 라는 식으로 저렇게 홍보 책자를 만들어 갖고 사람들에게 또 세뇌를 시키고 있다는 거죠. 자, 한국에 이 몬산토 시험 재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식량안보연구재단, 그리고 몬산토 한국지사, 이들이 교묘하게 서로 얽혀서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곳이 바로 크롭 라이프 코리아라는 곳입니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크롭 라이프는 다국적 GMO 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온 그러한 단체랍니다. 바이엘, 듀폰, 신젠타, 몬산토, 바스프, 다우, 뭐 대략 그 이상도 있지만 6개국이 바로 이 다국적 기업의 회원이라고 하는데, 이 단체의 대표가 바로 김태산 씨라고 하는데 농촌진흥청 관료 출신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이 몬산토와 한국의 이런 정부 관료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몬산토는요, 자신들의 이제 그 종묘를 계속 팔기 위해서 고자 종자를 만들어서, 고자 종자 그러니까 씨앗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한번 기르고 또 종묘를 또 사서 또 퍼뜨려야 되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결국 이런 식으로 지금 돈 장난을 하고 있는 거고, 빌 게이츠는 이것을 빈곤과 가난이라는, 배고픔이라는 걸로 연결시켰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씨부리세요. 이 빌 양반아. 예? 네가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다시 말하지만, 너는 저 종묘가 배고픈 사람들이 쉽게 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작물로 더 많은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오히려 파종에 더욱더 효과적인 작물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좀 그런 식으로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빛 좋은 개살구인 척, 내가 그래 말했죠. 꼭두각시 새끼들이라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확실히 이 꼭두각시에 대한 실체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미국의 몬산토와 바이엘이 합병을 한 직후에 이 전미농민연합이라는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거대한 회사가 농업을 좌지우지하는 것, 이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미 정치권도 독과점 심화는 가격 인상과 실업을 부를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이 독점 체제가 강화되면 농민들은 결국 이 기업이 시키는 대로,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주는 종자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빌 게이츠야,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더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많이 벌어라. 그리고 아주 깨끗한 인간인 것처럼, 아주 그냥 정의로운 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 그래 봐야 알 사람은 다 아니까. 어? 참,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참. 자, 독과점이 되면요, 다 그만큼의 힘의 불균형이 가속화됩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개발도상국에서 먼저 전통적인 농업이 성장해야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새로운 시스템이 발전이 되는데, 먼저 농업이라는 1차 산업을 꽉 지어버린다면 그 나라의 흥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방법은 더욱더 쉬워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식량이 무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바이엘과 몬산토의 합병은 결정이 되어버렸다. 이제 식량 안보의 위협이 될 거대한 자본을 비로소 등에 얻은 다국적 농업화학 기업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가 없게 되겠죠. 식량을 무기화해서 저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식량은 우리의 단순한 빈곤과 가난함을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소중한 존재가 아닌 이제 무기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식량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이미 이 자본가들은 알고 있는 거죠. 최근에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국제 곡물 가격도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곡물 가격의 정말 위험한 점이 뭐냐면 부동산처럼 가격의 하락이 없이 점진적인 상승의 추세로만 간다는 거죠. 결국 이 종묘의 독점으로 인해서 저놈들이 곡물의 수요를 조정하게 되면 그에 따른 식량 가격에 대한 이런 마지노선이 저들에 의해서 결정되게 된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의 농촌을, 그리고 우리나라의 농업을 지켜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우리나라의 농업, 이런 실태를 보았을 때 아무래도 저 글로벌 공룡기업들의 의도대로 이제 농업을 망가뜨리기 시작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저들의 곡물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 만약에 이번 정부가 정말 저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나지 않는 정부라면 하루속히 우리 국내의 농업을 발전시키고 안정화시켜서 저들의 손에서,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강한 이러한 시스템, 식량 자급자족을 한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길러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혼자서 제가 외치는 것은 결국 뇌피셜일 뿐입니다.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 자, 국회에 청원을 올리고 우리 국민들이 저런 쓰레기 음식을 빨리 자각해서 저런 것들을 멀리하고 농촌에 더 관심을 갖고 농업에 힘을 쏟아서 진짜 강한 국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힘을 써서 막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새롭게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절대 검증되어 있지 않은 음식들, 앞으로 어떠한 질병이 올지도 모르는 저러한 불량식품을 아무런 의식 없이 먹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